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27% 상승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0.21%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를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지수도 이렇게 크게 등락 없는 유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헝다 디폴트 위기는 시장을 이렇게 밑으로 하락시키는 영향보다는 올라오지 못하게 그냥 살짝 누르고 있는 정도의 느낌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한 0.8%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간에 미국장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저희장도 내일은 하락으로 일단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0시 좀 지나서 또 중국 시장 열리면 하락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일은 한 0.5% 이상 좀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 장이 계속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하고 큰 종목 삼성전자나 에너전 큰 대형 종목들을 버텨주면서 지수는 요 정도 빠지더라도 개별 종목은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일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금일 올라온 종목들 보면은 후성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유럽 탄소 배출권이 한 5% 정도 주말에 급등하는 바람에 오늘 후성,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 종목 그 이름 뭐였죠? 휴캠스 등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은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 신혼은 신혼하고 선도전기는 개성공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대북 테마주로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에도 거의 대북 테마주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른 거는 정치 테마주 외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반반 정도 상승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오랜만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도 방어해주고 비금속 광물 부분도 2.7%나 업종이 올랐습니다. 금일 특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NX입니다. NX는 주방 가구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대선 정책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선 여당도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야당도 지금 이제 4강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경선이 끝나갈수록 후보가 결정되고 후보들의 공약들이 이제 조금 더 부각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물 정치 테마보다는 이제 정책 테마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선은. 그래서 건자재, 건설, 철강 이런 주들이 계속 유망해 보입니다. NX도 한 번씩 이렇게 정책 테마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충분히 이게 수렴 부분을 돌파한 가격 지지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2,800원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 손절은 2,7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 종목 GSE입니다. 진주 쪽에서 이렇게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심한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업황이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급등했다가 거래 거의 없이 이렇게 한 3일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또 반등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좀 가벼운 종목들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단타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2070원 정도 지금 종가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는 2000원 정도 뭐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 종목 S트래픽입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뭐 의무화된다고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도 그 이슈를 이렇게 상승했다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네요. 이제 다시 반등 정도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이렇게 뭐 사는 것보다는 8,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뭐 매집하셨다가 아래 손절은 뭐 한 7,000, 뭐 한 7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모아 나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 9,000원 위에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머사지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HRS입니다. 실리콘 뭐 제가공 업체로 오늘 뭐 장중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계속 반복하더니 마지막에는 뭐 한 3%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뭐 아래 제가 7,000원 잡았던 손절 가격은 깨지 않았고요. 장중에 뭐 살짝 뭐 근처까지는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금요일날 올랐던 것만큼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적은 거래량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뭐 손절가를 깨고 나갈 때만 손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오늘 또 OCI는 한 5% 정도 상승했었는데 똑같은 뭐 실리콘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종목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뭐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네요. 뭐 양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는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시총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뭐 무겁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제적으로 뭐 기대감은 많고 지금 주가는 되게 좀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은 아침에 뭐 따라 추격하신 분들은 손해가 좀 크겠네요. 뭐 이렇게 추격하지 말고 25,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은 가격이고 지금 아침에 시가가 좀 떠서 시작해서 그 가격에 추격하신 분들은 약간 뭐 손실이 좀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 종목은 뭐 대북 관련 아니더라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아래로 한 24,000원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죽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일진파워입니다. 이 종목 한 2% 정도 빠졌는데요. 오늘 좀 중국 쪽에서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광물 이렇게 재련 과정에 좀 생산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생산 차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도 안 좋고요. 그 말은 지금 너무 신재생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신재생의 에너지 사용할 때 필요한 뭐 2차전지 관련 소재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고 만드는 2차전지인데 그 소재를 만들 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전기를 만드는 주체가 지금 중국은 거의 석탄 발전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 만드는데 오염을 다 시키면서 친환경 뭐 소재를 만든다.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도 석탄 발전에는 계속 의존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원자력 발전으로 많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나라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뭐 LNG나 이런 거 수입량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지금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30년간 천조 손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원전 이슈가 다시 또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은 뭐 무난하다. 뭐 손절가 깨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종목 오늘 나쁘지 않았네요. 4.8%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역시 앞에 이틀 거래일 동안 이렇게 빼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게 위로 이렇게 2차 상승을 시키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약간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뭐 쭉 올라가진 않더라도 여기서 또 뭐 하루 이틀 정도 또 약간 수렴을 하고 올라갈지 그냥 바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출발 자체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변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곡은 어떤 걸 변곡이라고 하냐 하면은 추세의 흐름이 바뀔 때 변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 수렴 형태의 움직임이 여기서 이렇게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이럴 때가 변곡입니다. 근데 실제 변곡이 일어났을 때 여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커진 이 부분이 실제 진짜 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변곡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진정한 흐름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이 부분, 이 봉이 나타났을 때는 흐름이 바뀐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인성 정보를 제가 초기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기에 이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요날에 인성정보 흐름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영상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날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변곡이 한번 일어나고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틀어 올라갔지만 진정한 변곡은 저는 이 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기준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봉이 중요한 게 장기 이평선이 1년선을 큰 힘으로 뚫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래량은 아주 미미하다가 이때부터 거래량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심하게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위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곡을 찾아내는, 이 흐름이 변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이 거래량을 보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래량과 함께 일어나는 변곡이 좀 진정한 변곡이다. 그리고 흐름이 변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변곡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변곡이지만 이렇게 흐름이 바뀐 이후에 진정한 다시 이렇게 흐름이 완전 변하는 것은 이때다. 거래량 커지면서 뭐 이렇게 뚫기 힘든 장선을 뚫어 올릴 때, 요럴 때가 진정한 변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동진 세미캠도 보면은 이렇게 뚫어 올릴 때, 이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뚫어 올릴 때, 이때도 뭐 거래량이 꽤 컸으니까 이때도 변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흐름이 완전 변했다고 생각했던 게 요봉이 출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게 1년선을 강하게 돌려올렸던, 그리고 거래량의 가장 최고 거래량을 띄웠던 이 봉을 저는 진정한 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이 나타나고 이틀 조정 받았을 때 제가 추천을 한 거고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천을 하기에는 여기서 다시 또 꺾여 내려간다는 느낌도 조금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뚫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때까지는 좀 애매하고 이 봉이 나타나고 와서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곡은 이렇게 뭐 하락 추세가 이렇게 횡보로 바뀔 때, 그리고 횡보가 뭐 상승으로 바뀔 때, 뭐 이때도 변곡이고 이때도 변곡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다 상승으로 바뀌어도 변곡입니다. 지금 일진 파워 이 종목은 이렇게 행보하던 주가가 여기를 뚫어올리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했죠. 근데 이때 돌파했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곡은 변곡이지만 진정한 변곡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러준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재돌파할 때 이때가 저는 진정한 변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렸다고 이렇게 이제 돌파하고 위로 이렇게 N자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힘없이 거래량 없이 뚫어 올렸던 돌파는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움직여서 흐름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야지 종목들을 고르실 때 급등 초기에 고르시는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짜 변곡은 아니지만 약한 변곡에 속지 말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뭐 하락하던 뭐 추세가 뭐 횡보든 뭐 상승으로 바뀔 때 이 변곡이 일어납니다. 이 변곡이 일어날 때 진짜 그리고 힘있게 바뀌는 변곡인지를 확인할 때는 거래량이 큰 거래량과 같이 움직일 때 그게 진정한 변곡이다가 핵심입니다. 내일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요.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늘 똑같지만 추격 매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미수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장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고요.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내 계좌를 지키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 계좌가 깨지고 나면은 수익 내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계좌 지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된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